안녕하세요. 울퉁브레인 불퉁 피지컬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카돈의 10배의 법칙을 부분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배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성공하려면 생각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욱 원대하게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고 힘을 더 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나온 자리다. 따라서 생각과 행동 둘 다 제고해야 마땅하다. 성공은 숨쉬기와 같다. 성공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성공이 숨을 쉬는 곳과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막 쉰 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쉴 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성공을 위한 시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마지막 숨에 의존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이룬 뭔가를 잃지 않으려면 거듭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 나의 행복과 불행은 모든 잠재력과 능력을 끌어내 성취를 이루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금 내 상황에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내 아이와 아내에게 어제 느낀 사랑으로 만족하며 평생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사랑을 만들어 더 많이 쏟아 부어야 하는가? 10배의 법칙에 보통 수준이란 없다.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행동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혹시 뭐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저 편안히 살 수 있으면 돼. 행복하기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이는가? 그렇다면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심해 두기 바란다. 장담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성공의 크기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끌어내는 일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만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목표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행동 역시 제한하게 된다. 원대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할 때 저지르는 기본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잘못된 목표를 설정한다.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지 않거나 너무 낮은 목표를 세운다. 두 번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 자원, 돈, 에너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자신의 영역에 지배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쓴다. 네 번째,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역경의 크기를 과소평가한다. 이러한 실수가 초래한 결과의 대표 사례가 미국에서 2007년 불거졌던 부동산 압류 사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필요한 행동의 양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예기치 못한 불황이 닥쳤을 때 타격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했다.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사람들은 공중심리로 움직였다.
지배 정신이 아니라 경쟁심이 작동했다. 그들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을 해 라고 생각했다. 10배의 법칙은 새로운 성공을 계속 보장한다. 성공하려면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성공을 더 나은 형태로 계속 이루어 가면서 성공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할 것이다. 마당에 잔디가 마구 자라고 있다고 해보자. 잔디를 한 번 자르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잔디는 곧 다시 자란다. 성공으로 계속 정의되려면 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한 가지 목표를 한 번 달성하는 일이 아니라 지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일처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일이라고 느낄까? 보상이 변변치 않을 뿐더러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준의 승리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동까지 제한한다. 살아 숨쉬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말 뿐이다. 10배의 법칙은 왜 성공 공식인가?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이미 들어본 말일 테지만 성공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성공은 오랜 시간 쏟아부어온 끈질기고 적절한 행동의 결과다. 이런 올바른 관점을 갖추고 거기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만이 성공을 쟁취할 것이다. 물론 성공하려면 운 역시 어느 정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운은 자기가 해온 행동에 정비례한다고 말할 것이다. 더 많이 행동할수록 운이 좋을 가능성은 더 커지는 법이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성공은 왜 중요할까?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과 사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성공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이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운을 얻는다. 어떤 성공이 행운의 결과처럼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운이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행운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열심히 일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성공이 당신의 의무이자 습관으로 만들어라. 눈 떠보니 성공했다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공은 언제나 앞서 한 행동들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든 오래전 한 행동이든 그 행동들이 쌓여서 성공을 이룬다. 성공을 거둔 사업가나 제품, 배우, 밴드 등을 보고 하룻밤 사이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특정한 개인의 성공의 길을 구축하기 위해 쏟은 엄청난 사고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승리를 쟁취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성공한 사람에게 승리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신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라. 심지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까지 자신이 일으켰다고 가정하라. 그렇게 통제력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키워라.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일은 당신이 한 일 또는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일어난다. 승리했을 때 자기 공로를 기꺼이 인정하려면 실패했을 때 책임도 기꺼이 져야 한다. 책임지는 수준을 높이면 해법을 찾는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다른 무엇을 비난하면 피해자나 노예로 지내는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통제력을 발휘하면 나쁜 사건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불행한 사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당신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외부 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전부 당신 책임이다. 책임지는 태도를 지닌다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알아낼 수도 있다. 성공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당신이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 성공을 쟁취하거나 못하는 일은 당신 생각과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바로 당신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동력이며 출발점이자 원인이다. 물론 성공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일에 대해 책임감을 지니겠다고 결심하기 전에는 성공에 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모든 일에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익이 아닌 핑계를 만들어내느라 10배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행동량을 10배 더 높은 수준으로 늘릴 수 있었다. 내가 어디로 가든 그곳에는 내가 있다. 이 간단한 말을 통해 내가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책임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행동의 4가지 수준. 첫 번째 수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은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려도 꿈쩍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어나지 않으려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일자리를 잃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성을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승진해서 탈락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일, 집에 가서 승진 못한 이유를 배우자에게 설명하는 일, 모두 노력이 필요하다. 이 행성에 인정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의 상황을 변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려면 엄청난 창의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처럼 어느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엄청난 행동력을 발휘한다. 두 번째 수준, 뒷걸음치기. 대개 퇴행은 뒷걸음치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결과 하게 되는 행동이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이렇게 훈련받는다. 그거 만지지 마. 조심해. 걔랑 말하지 마. 저리 가. 등등. 그렇게 우리는 퇴행 행동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어떤 큰 일에 큰 호기심을 느끼더라도 그 일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하면 유익하고 이른바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억제의 세월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힘들어 하는지 모른다. 뒷걸음치는 사람은 퇴행의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많은 시간을 쓴다. 그들은 생존에 꼭 필요한 행동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확신한다. 그래서 왜 뒷걸음치느냐를 놓고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퇴행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것이다. 아마 성공한 사람이 성공을 이루는데 쓰는 정도의 에너지를 쓰게 될지 모른다. 어차피 노력할 거라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수준,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기.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사회에서 대부분 용인하기 때문이다. 사회 다수의 영역에서 이 정도 행동량을 승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통보다 더 많은 행동량을 보이는 사람이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아마 이 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나 뒷걸음치는 사람보다는 보통 수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자극을 줄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이 책을 거들떠보지 않을 테고, 뒷걸음치는 사람은 책을 사러 서점에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보통 또는 평범한 행동 수준인 사람은 이 책을 살 것이다.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마법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평범한 존재에서 놀라운 삶을 사는 존재로 탈바꿈하려면 행동을 세 번째 수준에서 네 번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네 번째 수준,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기.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일하는 시간,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보다는 자신의 삶과 미래가 엄청난 행동량을 발휘하는 능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내가 사업체를 새로 세울 때마다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름 없음이었다. 아마 사업가 대부분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신제품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러한 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난 양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는 광고를 할 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통화, 회신전화, 우편물, 이메일, 판촉전화, 방문, 추가전화 등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이 정도까지 행동하라니 벌써 지치는가? 실제로 지치는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든 이 방법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된 결과를 안겨줄 방법은 없을 것이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행동하라. 나는 가장 최근 저서인
1등 아니면 꼴찌에서 지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내가 말하는 지배는 물리적 지배가 아닌 대중을 사로잡는 정신적 지배다. 당신이 시장을 지배하는 일에 성공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 회사를 보고 바로 당신을 떠올린다. 엄청난 수준으로 행동하는 훈련에 매진하라. 그러면 당신은 무명에서 거뜬히 벗어나 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드높이고 당신이 원하는 영역 어디에서든 성공을 이룰 것이다. 보통으로는 꿈도 성공도 없다. 보통 수준의 근로자가 1년에 읽는 책은 평균 1권 미만이고 일하는 시간은 매월 평균 375시간이다. 미국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CEO는 보통 수준의 근로자보다 319배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며 1년에 6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이렇게 부에서 성공한 많은 CEO는 막대한 연봉을 받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인맥을 쌓고 먹이사슬 위로 올라가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사고력과 행동력을 발휘해야 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믿는다. 원한다면 그들을 욕해도 좋다. 그렇지만 아무리 욕해봤자 그들이 누리는 보상이 그들 스스로 노력해서 이룬 성공의 대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산층에서 벗어나라. 중산층의 소득은 충분할까? 많은 사람이 100만 달러를 큰 돈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가지기 전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상위 중산층으로 올라선 다음에는 100만 달러를 그렇게 큰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소득 계층으로 진입하고 나면 판단과 생각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토끼의 속도와 거북이의 끈기를 동시에 가져라.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고 배운다. 큰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고 배운다. 큰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손실을 최소화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조언을 듣는다. 그렇지만 이런 마인드셋은 당신의 에너지, 창의력, 노력이 물질처럼 재생 불가능하고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다. 물론 인생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는 한 당신의 한계는 없다. 행동에 대한 마인드셋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여러 번 행동할 수 있는지 횟수에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 거듭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음부터 펜스를 넘기겠다는 생각으로 배트를 휘둘러 공을 맞히지 않는다면 홈런을 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올인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기억하라. 다시 일어나 경주할 수 있는 횟수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실패란 없다. 당신의 에너지나 창의력을 모두 써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이디어가 도갈되는 일도 결코 없다. 새로운 꿈을 꾸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다르게 보고
거듭해서 전화 걸고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 패가 안 되면 다른 패를 던져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된다. 당신의 에너지와 창의력, 끈기를 맡겨놓은 은행이 그것들을 계속 새로 채워주는데 올인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켜라.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전진 신호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라는 신호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당하게 사장실로 찾아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야 하는 신호다. 거래처에 계약 요청하기가 두렵다면 이것은 계약을 반드시 요청하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요청하라는 신호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이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성공한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해로운 감정이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결국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누구나 인생에서 두려운 대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은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두려움 때문에 뒷걸음치면 에너지와 동기, 자신감을 잃게 되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만 더욱더 커진다. 삶의 균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나는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 돈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질 거야.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면 좋은 아버지나 좋은 남편, 영적인 사람이 될 시간이 없을 거야. 흥미롭게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한계를 두는 사람이 균형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런 생각은 시간 관리나 일, 삶의 균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잘못된 마인드셋이다. 시간이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시간을 무작정 보내지 않고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해법을 찾는 우리의 노력은 아내와 나를 시간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바쁘면 바쁠수록 시간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을 마법처럼 쉽게 해주는 과학적인 공식은 내게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성공에 전념하면서 시간을 통제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일정을 세울 수 있다. 비판을 예상하고 기대하라. 당신이 비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공의 길로 잘 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다. 비판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는 순간 비판에 직면하리라는 예상을 해야 한다. 비판이 항상 단점을 지적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단어에는 보통 편견이나 반감의 의미가 들어있다. 사전에는 비판의 정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익한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당신이 올바른 수준의 행동을 시작해 성공을 이루면 금방 비판이 따라온다. 당신이 충분한 행동을 시작하면 곧 그런 수준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한다. 당신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은 당신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당신을 존경하고 본받으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사람은 당신을 시기한다. 이들은 자신이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핑계를 대고 싶어서 당신이 하는 탁월한 수준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비판을 성공의 신호 중 하나로 예상하고 기대하라. 내가 아는 사실은 사람들은 칭찬보다 비판을 먼저 한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성공에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성공에 계속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라. 그러면 머지않아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들이 당신이 한 일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비판을 성공의 신호로 여기고 10배의 법칙에 따라 계속 행동에 박차를 가하라. 그렇게만 한다면 처음에는 당신 행동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신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니 비판에 복수하는 방법으로 계속 성공하는 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핑계란 무엇인가? 핑계는 자신의 삶과 그런 삶으로 인한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노예와 피해자의 삶은 핑계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쓰고 남은 것만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핑계는 왜 백해무익할까? 당신이 대는 핑계가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다. 당신이 어떤 핑계를 대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결책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반복해서 한 말을 기억하라. 당신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일어난다. 핑계가 여기에 한 몫을 담당한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핑계다.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지녀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당신의 말과 생각, 행동으로 나타내라.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태도를 보여주어라. 당신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날마다 이 태도를 세뇌해 그들 역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기르게 도와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리하라.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우리가 처리하겠어 라는 반응이 회사 전체의 표준이 되게 하라. 다른 태도는 용인되지 않게 하라.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말하라. 이 신념은 할 수 있다는 태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것은 다시 언제나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없을 때조차 최상의 대답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해결하겠다다. 난관을 기회로 삼아라. 성공한 사람은 문제와 불만을 비롯한 모든 난관을 기회로 여긴다. 대다수 사람이 난관에서 어려움을 보는 것과 달리 성공한 사람들은 난관에서 기회를 본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을 창출하고 이것이 부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성공은 곧 난관의 극복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다. 난관을 잘 헤쳐나가고 그로 인해 보상을 얻으면 난관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도전을 사랑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도전을 싫어한다. 어렵다는 이유로 도전 상황에서 관심을 거둔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오히려 도전에 뛰어들고 그러면서 더욱 힘이 넘친다. 사람들은 왜 도전을 어려워할까? 확실한 승리를 거둘 만큼 충분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성공은 더 큰 성공을 낳고 실패는 더 많은 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인생에서 승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의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도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부를 창출하라.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번 돈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허비하거나 아니면 돈을 지키기 위해 미친 듯이 아껴 쓴다. 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은 돈은 이미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 해법 등을 돈과 교환하며 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 돈을 회사에 투자해 회사를 키우는 사람은 수입이 아니라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다. 이와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돈을 쓰며 부자들의 부만 더 늘려준다. 수입은 세금이 부과되지만 부는 그렇지 않다. 기억하라. 돈을 만들 필요는 없다. 돈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돈에는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면 부를 창출하는 사람의 수에만 한계가 있다. 돈을 아껴 쓰는 것에서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 주의를 돌려라. 그러면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배워라. 내가 알고 있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료는 전부 읽는다. 30달러짜리 책을 마치 100만 달러를 벌게 해주는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훈련과 배움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로 여긴다. 이와 반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책과 세미나에 들이는 돈을 아깝다고만 생각한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기꺼이 불편해져라. 성공한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 자신을 불편한 상황으로 기꺼이 몰아넣는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편한 한쪽으로 결정을 내린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정말 중요한 일들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다.
사실 중요한 일 대부분은 몹시 불편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고 고객에게 판촉 전화를 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새로운 분야로 뛰어드는 이 모든 일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주 불편했다. 이상으로 그랜트 카돈의 10배의 법칙 소개를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를 통해 뇌에 자극을 주고 운동을 통해 신체를 자극시켜 뇌도 신체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활기찬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새로운 책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보답하는 울퉁브레인 불뚱피지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